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남기려고 합니다. 이 퀘벡까지 이 먼 거리를 이제 쉽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 오토파일럿 때문입니다. 그 전에 앞서서 돌아왔던 길을 조금 리뷰를 좀 하자면, 제가 요 길로 돌아왔거든요. 요 중간 라인. 예. 이 보통은 차들이 일로 다닙니다. 몬트리올 가서 퀘벡으로 가거나 이제 퀘벡가 보스턴으로 갈라진다든지. 그래서 요 도로를 잘 이용하진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죠. 보스턴이거나 뉴욕이거나 아니면 여기서도 뭐 이렇게 해서 알바니로 가거나 요 길을 잘 이용하진 않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말 똥줄이 탈 뻔했습니다. 테슬라의 이게 슈퍼차저 맵입니다. 예, 이거 회색은 앞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뭐 올해 아니라든지 내년에까지 뭐 오프닝이 이제 2019인데 아직 오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요 도로를 달았죠. 그러니까 여기 호수가 있어서 여기 나름 퀘벡의 관광지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슈퍼차저에서 사람들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여기서 여기가 오는 거리가 얼마냐면 318km입니다. 318km. 318km인데 제가 요거를 여기서 한 92%까지 채웠었는데 92%, 93% 채우고 여기 도착해서 한 5% 남았나? 5% 남았나? 그러니까 되게 깐당깐당했죠. 이유가 뭐냐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속으로 달리면 연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랑 요거가 이게 규정 속도를 지키면 한 10에서 15%는 남을 겁니다. 90에서 와도 여기서는 15에서 15% 남을 텐데, 이거는 조금, 네, 그렇다고 제가 뭐 칼치기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도로 상황에 맞춰서 좀 다른 차들이 이렇게 달리면 그냥, 그래서 조금 더 속력을 냈을 뿐인데, 여기 겨우 도착했습니다. 물론 여기 중간중간에 공짜 충전소들이 있지만 슈퍼차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발이 묶이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예, 그래서 다시 맵을 보면 이게 없죠. 이 도로에 예,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이제 EV 차저 넘버가 캘리포니아 하나에만 유닛 넘버가 2만 개가 넘습니다. 이제 물론 레벨 2 차지를 합쳐서요. DC는 요 정도밖에 안 되죠. 이건 느린 거고요. 이건 빠른 겁니다. 주황색은. 그래서 이게 미국 내에 있는 이제 현황인데, 이 뉴스가 뭐냐면 이 정도로 많이 이제 깔렸고, 올해가 이제 가스스테이션을 숫자를 넘는 처음 해 원년이다 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충전소 가스스테이션은 절대 비교가 불가능한 건, 이건 꽂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 이 도로에서 진짜, 그래서 계속 차를 보는데 이렇게 경고가 뜹니다. 너 속도 줄이라고. 너 속도 줄이지 않으면 여기까지 못 간다고. 예. 그러니까 아직 충전소가 더 필요하다. 도로를 이렇게 편히 오려고 하면 테슬라 오토파일럿 내깅 이슈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손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뭐 디바이스도 팔고요. 이런 그냥 좀 헤비한 걸 이제 핸들에 매달아서 마치 손을 잡은 것 같은 티를 낸다든지, 뭐 휴대폰도 붙일 수 있게 해서 뭐 편의성을도 오렌지로도 한 놈도 있고 물병 넣는 놈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이런 걸 넣어서 이제 무게를 실어서 오토파일럿에 이제 내가 손을 잡았다라는 티를 내려는 여러 사람들이 시도를 했었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오토파일럿이 사람이 손을 잡았다고 인식하는 게, 이게 한쪽을 당기려면 어느 일정 이상의 힘을 당겨야 되고, 혹은 이렇게 쉐이킹, 이게 좌우로 조금은 이렇게 양손을 잡고 조금의 이제 흔들리면 얘가
손을 잡았다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 때 이제 조심한 게 너무 무겁게 만들면 이게 쭉 내려가서 그냥 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풀리지 않을 정도의 힘인데 적당히 당기거나 양쪽을 살짝 흔들리면 오토파일럿이 해제되지 않고 그냥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렌지나 이런 게 성공을 하려면 이게 마일이면 꽤 고속으로 달리는 건데, 그러니까 고속으로 달리게 되면 바람을 많이 맞아서 차가 살짝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얘가 보타를 하는데 핸들을 이 보타할 때 이 오렌지 정도의 무게만 걸려도 손을 잡은 걸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혹은 도로가 직선이 아니라 굽이치는 도로면은 쭉쭉 굽이치는 도로면은 괜찮습니다. 핸들을 오토파일럿이 그러면 틀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미국에는 아주 직선으로 곧게 뻗은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를 그냥 달릴 때에는 바람 한 점 없고 정말 핸들 보타가 필요 없는 상황이면 이런 게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무게를 좀 걸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손을 잡으라고 나오더라고요. 현재 이 오토파일럿에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는 사실 테슬라가 아니라 이 웨이모입니다. 다음 리뷰에서는 이 오토파일럿의 좀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잘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 테슬라 오토파일럿이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의 방향성이라든지, 저는 물론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공돌이고요. 딥러닝을 가져다 쓰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제가 갖고 있는 테슬라와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 오토파일럿을 아직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사고나기 너무 좋고요. 운전을 보조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믿고 이렇게 달리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절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숙달이 되신 다음에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뵙겠습니다.